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공통 모듈하고 저희들이 모듈 설계 시 또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코드 작성은 뭐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일반적인 코드를 이제 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라 뭐 식별이나 분류, 뭐 여러분 학벌이나 뭐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. 그거를 설계하는 일반적인 규칙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그 공통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모듈의 그 모듈화에 대한 개념을 2교시 때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확장을 해서 가능한 한 공통 모듈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통 모듈을 불러다가 쓰고 새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모듈만 이제 하게 되면 그 결합도를 좀 많이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응집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. 뭐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공통 모듈은 이제 뭐 어떤 걸 공통 모듈로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개발자들 사이에 어떠한 토론이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. 그런 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자주 사용되는 거, 그죠? 매번 필요한 사용자 인증, 뭐 이런 거가 대표적으로 그 공통 모듈로 이제 하는 건데 일반적인 개념은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공통 모듈이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재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결합도가 낮아지고 응집도가 높아지니까 또 중복 개발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죠. 설계 과정에서 공통 부분이 뭔지를 좀 작성을 해놓고 요게 뭔지를 명세서로 작성해 놔야 돼요. 공통적인 모듈이 뭐다.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 모듈이라고 하는 건 넘겨받는 파라메타와 출력되는 그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적어 놓는 방법이 명세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공통 모듈을 설계할 때 그 5가지가 중요하거든요. 5가지의 그 특성을 반드시 좀 준수를 해야 돼요. 그게 이제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, 뭐 정확한 명확성은 좀 중복되긴 하지만, 그 필요한 기능을 정확히 작성하는 거와 그 기능을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이 중복돼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, 영어로 하게 되면 correctness와 clarity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죠.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기술해야 되고, 일관성은 공통된 기능들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내용은 이제 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. 이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, 그 어떠한 기능들을 구현하다 보면 공통된 기능이 또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모듈하고 B라는 모듈에서 서로 기능이 다르게 그 출력값이 나오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일관성을 상당히 많이 준수를 해야 된다.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적성. 그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에 어떠한 요구사항에서 나온 건지 요 모듈이 공통 모듈이 어떤 시스템들 간에 서로 관련이 돼 있는지 요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 명세서에 기록을 해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공통 모듈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, 5가지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. 공통 모듈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재사용이죠. 재사용. 그죠?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공통적인 그 모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용하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이미 개발된 기능들을 파악을 하고 재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또는 기능 개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최적화를 시키는 작업이 이제 공통 모듈의 이제 재사용 기법이다. 그래서
재사용을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 사용법을 공개를 해야 돼요. 명세서상에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늘 얘기하지만 외부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아야 돼요. 공통 모듈을 여러 개 설계할 때에도 요 원칙은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죠?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.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. 그 결합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듈 간에 팬인, 팬아웃 중에 팬아웃죠. 그 다음에 응집도는 팬인과 관련된 성질. 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또 다른 내용이고요. 어쨌든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재사용 규모에 따라서 함수와 객체를 재사용하느냐,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느냐, 애플리케이션을 재사용하느냐. 이제 이게 이제 좀 커지는 범위죠. 함수와 객체를 모아서 컴포넌트들이 모아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건데, 그 함수와 객체는 여러분들이 인캡슐레이션, 그쵸? 캡슐화. 클래스나 메소드 단위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, 컴포넌트는 이제 이러한 함수와 객체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, 컴포넌트를 수정 없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간단하게 통신하는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완전히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는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사용한다.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모듈을 효과적으로, 특히 이제 공통적인 모듈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은 여기에 그 8가지 정도 나와 있죠. 그래서 요거는 뭐 공통적인 모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모듈에서의 설계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. 그러면서 독립성이 가능하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. 모듈의 제어 영역 안에서 보면 그 모듈의 영역을 유지시키는 게 좋다. 어떤 모듈이 밑에 어떤 하위 모듈을 제어하는 수가 있어요. 그런 제어하는 영역들 중에 너무 다른 모듈들 간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독립적으로. 그 다음에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, 아까 말씀드렸었지만, 요 6가지 있죠? 정확성, 명확성, 완전성, 일관성, 추적성. 요거를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. 특히 일관성.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모듈이어야 되죠. 좀 제한적이면 안 되고, 유지보수가 쉬워야 되고, 모듈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하느냐. 이게 전반적인 누가 보더라도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. 좀 너무 복잡해도 안 되고, 너무 간단해도 안 되고. 뭐 그런 게 좀 이제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어려운 설계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그다음 입구와 출구는 하나씩 있어야 돼요. 이게 뭐냐면 파라메타를 넘겨주면, 물론 이제 파라메타를 안 넘겨줄 수도 있지만 출력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보이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어쨌든 모듈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호출되면 그 끝나는 출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얘기죠. 출구점이 없으면 그 모듈 안에서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설계할 때.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나 기능 코드들이 전반적인 처리 논리 구조에 기초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. 인터페이스. 호출하는 거. 그래서 요 8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공통 모듈이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모듈이 됐든지 간에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요 필기 과목을 위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면 모듈을 설계하는 일을 많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패턴을 잘 쓰는 게 관건인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모듈을 만들거나 뭐 디자인 패턴을 갖다 쓰거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듈을 설계하는 요 기본적인 요 철학이라고 할까요? 방법.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늘 숙지하고 계셔야 돼. 요 8가지 정도는. 특히 공통 모듈을 설계할 때는 더 중요하다.
115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아까 유의사항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죠. 결합도는 작아야 돼요.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. 여기 이제 뒤집어서 문제를 많이 내죠. 그죠? 독립성 확보하는 건 맞지만 결합도는 작아야 되고 응집도는 강해야 된다. 나머지 거는 아까 앞에 8가지.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.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된다. 유지보수가 용해야 된다. 이런 말은 다 맞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사용을 하는 장점이 아닌 것은 시간과 비용 감소, 품질 향상, 생산성. 요거는 좀 관련이 없는 거죠. 그렇죠? 고급 프로그래머 배출은 이제 본인이 노력하는 거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3번은 볼까요? 공통 모듈, 공통적으로 쓰는 거, 틀린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거 맞죠? 재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 맞고, 뭐 이런 거가 대표적이죠. 결합도는 늘 얘기하지만 작아야 돼요. 요게 이제 결합도는 작게, 응집도는 강하게. 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도 알으셔야 돼요. 이게 뭐 이전에서도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, 그러니까 결합도라는 게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정도잖아요. 상호 의존성이 작아야 돼요. 응집도는 모듈의 내부 요소들 간에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와 함수, 함수와 함수, 뭐 함수와 데이터 이들 사이의 응집도가 높아야 돼요. 그렇죠?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는 상당히 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, 여러분들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 밑에 보면 다 상당히 많은 클래스들이 많잖아요. 그게 이제 결합도와 응집도가 적정하게 설계된 구조도라고 사람들이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의 결합도와 응집도가 표준으로 지금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. 네 번째 문제는 이거 일관성에 대한 설명이죠. 일관성. 공통 모듈의 이제 6가지인가요? 5가지죠. 정확성, 명확성, 완전성, 일관성, 추적성까지. 그게 이제 그 중에 공통 기능들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. 그렇죠? A라는 모듈하고 B라는 모듈이 이제 기능이 같은데 설계를 해보니까, 그렇죠? 또는 A가 B를 부른다든지 B가 A를 부른다든지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.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된다. 나머지는 뭐 정확성, 그 다음에 클래리티 명확성, 그 다음에 완전성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관계 파악. 그런 정도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섹션 25는 이제 코드에 대한 얘기인데요. 저희들이 얘기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, 모듈도 물론 코드를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여기 섹션에 넣은 것 같은데요.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코드에 대한 얘기도 배울 텐데, 세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식별, 그 다음에 분류, 그 다음에 배열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학번, 주민등록번호, 뭐 이런 것들이 코드예요. 학번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. 뭐 이제 번호들이 상당히 많죠. 여러분들 뭐 건물 번호, 뭐 이런 것도 다 코드로. 뭐 항공기 번호. 그렇죠?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하는 거는 뭐 세 가지 목적인데요. 어떤 자료 추출용으로 많이 쓰죠.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 코드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.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. 그렇죠? 어떻게 만드는가가 또 이 세 가지 기능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잘 설계를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코드를 어떻게 만들고 할 거냐에 대해서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? 정보를 다 줘야 돼요. 그렇죠? 학번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. 뭐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지금 암호화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, 번호가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정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건데
지금 공통 모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면 공통 모듈을 코드로 구분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통 모듈을 그 기능별로 잘 분류를 해놔야지 나중에 그 공통 모듈을 많이 익게 되면 사람들한테 어떠한 기능인지를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코드의 식별 기능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코드가 상당히 많죠. 뭐 1, 2, 3도 하는 게 순차 코드. 이렇게 1000단위가 총무부, 그 다음에 1100단위가 영업부, 뭐 이런 것도 블락 코드고,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제 십진법으로 1000이면 공학, 1100이면 뭐 소프트웨어 공학, 1110이면 소프트웨어 설계, 뭐 과목명을 얘기할 때 이 앞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 공학이고 소프트웨어 공학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여러 개로 이렇게 1이면 본사, 2면 지사, 그 다음에 본사 안에 총무부는 01, 그 다음에 뭐 총무부 안에 인사계가 001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.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그 약어 요것만 보더라도 40인치 TV 알 수 있죠? 요거는 뭐 램프라는 거 알 수가 있고 15W에 220V짜리 연상 코드라고 합니다. 연상할 수 디나믹 코드 연상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 그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 가지를 합성해서 하는 코드 이렇게 문자와 숫자 코리안 에어라인의 KE 711번 에어 캐나다 253번 그래서 연상되는 코드와 요 순차 코드 두 가지를 합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도 합해서 하면 다 이제 합해진 거는 다 합성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두 개 이상의 그 코드를 이제 합쳐서 만드는 방법들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공통 모듈의 그 설계의 그 모듈 명을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코드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. 그 명세상에는 그 모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상세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또 그 소프트웨어에 그 관련된 문서들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의 구분 식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류, 식별, 배열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코드를 부여할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7가지 코드 부여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.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듈을 식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9자리에다가 숫자까지 해서 11자리 쓰겠다. 뭐 앞에 거는 뭐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전체 시스템인 경우 이렇게 쓰고 뭐 어떻게 쓰고 또 두 번째 거는 영문이고 공통 모듈은 COM을 쓰겠다. 뭐 그렇죠? 뒤에는 숫자적인 1년 번호다.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요 같은 경우 뭐 PJC가 전체 시스템이고 뭐 공통 모듈이면서 세 번째 거다.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PY3라는 시스템의 뭐 MOD라는 모듈이고 10번째 뭐 모듈이다. 뭐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코드를 보더라도 공통 모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어느 시스템에 뭘 위한 거고 순서가 뭐 순서적으로 몇 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모듈들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많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모듈 코드 번호만 보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요 방법을 이제 쓰는 겁니다. 이제 코드라는 말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호를 매기는 방법. 그래서 이제 여기 섹션 25에다가 갖다 놓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 그 7가지 여기에서 나온 요 7가지의 요 방법을 쓴다라는 거.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요 코드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잘 이제 부여를 하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때 요 방법을 쓰시면 요 방법 안에 6가지 방법 안에 다 써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을 쓰고
총무부서를 구분하고, 뭐 전화번호를 구분하고, 그 다음에 문서번호를 구분하고, 뭐 부서번호를 구분하고, 사원번호를 구분하고 있구나. 요거를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118페이지에 있는 공통모듈 코드에 대해서 주요 기능, 우리가 코드의 주요 기능은 식별, 분류, 배열이고 호환은 아니죠. 호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? 두 번째는 사원번호를 발급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번호가 부여되면 안 되죠. 요거는 이제 식별 기능을 위한 거죠. 식별. 그렇죠? 코드가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. 세 번째는 부서 명칭,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. 뭐 이런 거는 저희들 그룹 분류 코드라고 하죠. 그룹 분류 코드로 많이 쓴다.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그 코드와 대상 자료 전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를 필요로 하는 분류 단위를 블록을 나눈다. 이런 건 블록 코드예요. 블록 코드.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블록 코드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. 이렇게 1000단위 총무부 1100으로 되는 거 1101번부터 뭐 1200개 1201부터 뭐 이렇게 생산부 이렇게 나가는 거 100단위로 나가죠. 그래서 이렇게 그 블록 내에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. 그렇죠? 자릿수가 적으면 많은 형식 가능하고 예비 코드가 있죠. 그렇죠? 우리 부서에 그 총무부가 1000부터 1100까지 요 관련된 부서가 100개가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상식적으로 그래서 구분 숫자 코드라고도 하는 거예요. 이걸 이제 저희들이 블락 코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블락 코드. 그래서 이제 요 7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요게 이전 기출됐었던 문제죠. 그렇죠? 코드 부여를 할 때 옳지 않은 것은인데 코드 식별할 수 있는 건 맞고 이게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게 사전에 코드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앞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. 이게 딱 그 정해져 있어요. 사전에. 그래서 요 전체적인 구조를 본인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지. 이거를 내 임의대로 나는 이렇게 할래 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요 준수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.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코드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죠.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합성 코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. 이제 요것도 담당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정하는 담당자. 물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이제 그 정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담당자는 코드 규칙을 상세히 사전에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듈이나 컴포넌트에도 많이 이제 부여를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체계에 맞춰서 그 기준대로 부여해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코드 부여 체계라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3교시까지 저희들이 그 3장 애플리케이션 설계 UI에 이어서 그래서 아키텍처와 객체 지향 모듈, 그 다음에 공통 모듈, 코드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, 지금 3장에서 하나가 이제 디자인 패턴이 이제 결국 요즘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. 앱을 만들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요 방법들인데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. 이게 책에. 요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를 다음번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책이나 모의고사를 나왔던 문제들을 좀 위주로 좀 많이 좀 풀어보시도록 하고 그때 나올 때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
복습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